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 합격단 문제 13회 주택법인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두 순환 돌아가고 있어요. 두 순환. 그러니까 두 순환 돌아가는데 지난 두 달 전에 냈던 문제를 유사하게 또 냈다 그랬는데 틀린다. 그러면 앞으로도 발전이 잘 없으니까 문제를 푼 문제는 반복해서 두 번 정도 다시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설이 자세하게 파일로 가니까 그 해설을 줄쳐가면서 교과서 펼쳐놓고 읽으면서 다시 이제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야지 유사한 문제,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계속 틀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틀린다는 것. 그래서 13회 주택법 문제를 한번 볼 텐데 평이하게 좀 어렵게 냈다고 이제 점수가 안 나오고 하니까 1번 문제가 우리가 29회 시험에 나온 건데 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걸러라. 우리가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건축법에서의 주택은 단독주택 4개, 공동주택 4개인데 주택법은 단독이 3개, 공동이 3개예요. 그러니까 주택법 문제인지 건축법 문제인지 잘 보고 푸셔야 되는 게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라고 그럴 때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 그러면 주택법은 일반에게 건설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취급을 하지 않아요. 주택법은 3가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우리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그럼 여기는 이제 또 기숙사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건축법하고 주택법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냐 하는 전제로 시험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걸 찾아봐라. 다가구는 단독에 해당하니까 맞고 공관은 아니단 말이에요. 다세대도 맞고 공동주택, 기숙사는 준주택이니까 오피스텔은 아예 업무시설로 가고. 그러니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봐라. 그럼 니은하고 리얼미업, 니은, 리얼미업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건데 되게 어려워 보이게 내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게.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호흡을 하고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전 해설이 딱 나오면 좀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2번. 부대시설이 뭐 주택법하고 이런 것들은 공부한 부분은 쉽습니다. 부대시설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 한번 나와주면 좋다, 고맙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어 틀린 건데 한번 볼까요? 유치원은 복리시설. 그렇죠. 틀린 건 찾아라.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관리사무소도 부대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서 이종건생 해당하지 않는, 즉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 근데 이제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면 이종건생,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란 말이에요. 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하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바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으로 지을 때는 꼭 수치 2가지는 외워놔야 되잖아요. 전용 면적 50 이하로 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딱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건 워낙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소재한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문제 풀고 차분차분하게 해결하고 답을 마킹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딱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쭉 설명하고 답은 맨 뒤에 딱 갖다 놓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5번. 그 다음에 하나의 단지로, 주택 단지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별개의 단지로 본다.
단지 사이에 철도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외워질 점이 21, 8도 외워야 되잖아요.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A단지, B단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숫자 나오는 두 개가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일반 도로는 20m 폭이 이상 지나가야 되는데 12m밖에 안 되니까 얘는 별개의 단지가 될 수 없죠.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가야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거. 8m 이상이면 되니까 폭 10m니까 얘는 맞잖아요. 나머지 다 맞고. 그래서 일반 도로 나오면 20m 이상의 일반 도로, 21, 8도 유람, 이렇게 21, 8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 1번, 5번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 지금 아마 조만간 공법이 도표식으로 비교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돼가요. 아마 나오면 이 공법상 결격 사유가 한 페이지에 딱 해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등록업자 결격 사유,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4개를 한 방에 딱 비교해서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한눈에 보면 훨씬 좋아요. 그 결격 사유의 표준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예요. 거기다가 하나씩 2개씩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준이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3놈하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에 안 된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이 안 된 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통이고, 여기다가 정비조합이 들어갈 때 임원의 결격 사유는 여기다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등록업자 결격 사유는 여기다가 등록이 말소가 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는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추가가 됐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딱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좀 뭔가 결격 사유로서 아닌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이라고, 틀린 것은 이제 푸는 거예요. 틀린 것은. 그래서 검거 이상의 행위에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가 아니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이 지났다. 2년 넘어버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이 아니고 2년이다. 그래서 결격 사유로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문제에 주택조합 옳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분차분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유에는 자신의 의사에서 탈퇴할 수 없다. 탈퇴할 수 있고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제명된 조합원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명된 조합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조합 총회 의결을 할 때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출석을 하는데, 특히 총회 그 창립 총회를 하거나 임원의 선임 해임, 임원 이런 것들은 100분의 20 이상 출석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조합 임원은. 그러니까 여기에 맞고, 그 다음에 조합원을 원래 이제 지역조합원 모집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래요. 근데 공개 모집한 이후에 자격 상실로 결혼이 생겨가지고 충원을 한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반적 기준. 조합의 임원이 검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해서 효력을 다 상실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어디든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임원이 한 행위에 과거로 한 행위들은 절대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은 거다.
7번 주택조합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옳은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한다. 자, 리모델링 한다고 조합 만들 때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동이 얻어야 되고, 단지 전체를 한다. 그러면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 조합 나오면 참 다행이다. 동만 해도 3분의 2, 전체 해도 3분의 2, 쭉 3분의 2라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 1분의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잖아요.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회원 여러분, 다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잘 보세요. 또 복습을 한번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을 할 때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자, 동의를 얻는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서, 자, 누구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냐? 자, 도시개발조합은 누구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을까요? 1초, 2초, 3초. 시군구, 아니, 지정권자한테 가서, 지정권자 30일 내 그리고 등기함으로 조합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으로 가봐요. 재개발조합하고, 자, 재건축조합으로 갑니다. 일부러 지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개발조합하고 비교되는 게, 여기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5인 이상이 운영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시군구 찾아가서 승인 받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외우셔야 돼요. 5인 이상이 정관이 아니고 운영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문수 등에게 승인받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조합을 만들 때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우리 외울 때 뒤로 어차피 두 개 나오는데 1, 2, 3, 4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얻는다.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도시개발조합은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당연조합원, 재개발조합에서 동의 안 한 사람도 당연조합원,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동의를 한 사람만 조합원, 안 한 사람은 조합원 아님. 꼭 기억하라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 개 딱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리모델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리모델은 무조건 3분의 2 이렇게 딱. 그래서 공법은 재미들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잠시 앉았는데 3시간씩 막 시간 갑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돼요. 원칙으로. 그 다음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에, 자, 설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그래서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 맞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60이 아니고 85 이하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라야 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 팔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7번 문제 풀면서 다른 것들 쭉 비교해서 공부를. 그러면 좀 전에 아까 그 비교한 거 다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려서 2번, 3번 들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도시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4개 딱 동의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옳은 것은 또 볼까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할 때
자, 국민주택을 지문 나왔던 게 나오잖아요. 공급받기 위해 설립했다, 신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산할 때도 신고해야죠. 인가받는 게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0세대를 짓기로 했다면 조합원은 15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임대주택이 100세대면 뺀 200세대의 50%인 100명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주택용으로 짓는 것은 제외합니다. 꼭 명심하시라는 것.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다. 이건 우리 상식이죠. 그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모두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건전한 상식이다 하는 것. 4번에 지역주택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의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은 충원할 수 없다. 사망으로 인한 결혼은 50% 유지했든 안 했든 충원할 수가 있어요. 탈퇴를 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50%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할 때 50% 기준이 들어갑니다만 사망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망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는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 틀렸고 답이 당연히 변경인가. 자,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들을 꼭 명심하고요. 다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9번 문제가 출제된 문제인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정말로 의의가 없다. 증축을 하기 위한 리모델 조합을 만들 때 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우리가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게 나오면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게, 지역 직장은 내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직장은 무주택자가 기본, 그래서 보급률이 너무 높으니까 85까지는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은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증축을 위한 리모델이니까 주택 복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내 집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는 개념이니까 땅에 대한 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리모델링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낼 때 땅에 대한 서류 낼 필요 없죠. 땅이 있으니까. 상식이란 말이에요.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요거 80% 요건 지역 직장으로 가야죠.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틀린단 말이죠. 단 리모델은 얘하고 다른 게 또 구분 소유자의 동의서가 들어간다는, 동의서. 근데 여기는 동의서가 들어갈 필요 없죠. 이건 대지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해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꾸 잊어먹는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기억의 신이 지우개가 왔다고 그러는데, 첫째, 딱 잊어먹을 만큼만 하고, 둘째, 반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만 딱 알아놓으면 잘 안 잊어먹고 문제 풀 때 다 보여요. 문제 풀 때. 그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3번 문제. 자, 주택상환사채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주택상환사채는 몇 마디 되지도 않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을까요? 1초, 2초, 3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3년 내에 돌려주는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3년이라는 것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를 말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등록업자는 일정한 요건에 맞고 보증을 또 받아야 한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자, 4번 봐봐요. 4번. 자, 이 문제는 살짝 집중력인데 줬던 문제 같기도 하고요. 자,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경우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이 4번 지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러면 학생들 지금 앉아가지고 그렇지, 보증을 안 받지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방공사는 발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답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지방공사가 발행한다고 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건 아니지요, 지방공사는. 그래서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속상하다는 거. 집중력이죠, 집중력. 자, 사업계획 승인 옳은 것은 우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한옥 등은 50호, 공동주택 30세대,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주택은 50세대, 단 전용면적 30 이상으로 하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한다면 대지를 1만 이상 조성 공급할 때, 자,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을 얻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택을 29, 한옥 49, 공동 29세대, 단정 연립 4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는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간다. 그런데 LH공사가 집을 짓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해주고. 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될까요? 1초, 2초, 3초. 2년, 3년, 5년 내 착수해야 된다. 착수기간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서 착수 나면 5년 플러스 1년. 자,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서 다 지었다. 그럼 들어가서 살으려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 사용 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는 거. 기본적인 뼈다구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뭐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인데 요 5번 틀렸죠. 3년 내가 아니고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여러분 대지에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이걸 짓게 해주겠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막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남은 땅은 지구단위 계획 짜면서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해줍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이제 그런 매도 청구해서 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대지의 95% 이상 확보했으면 남은 땅 소유자가 누구라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단 3개월 이상 협의는 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는. 만약에 95%까지 확보 못했다, 90%만, 그러면 그 중에 지구단위계 결정하기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은 제외한 사람한테만에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 매도 청구는 대지뿐 아니고 그 위에 건축물도 마찬가지 포함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 여기 들어간 게 바로 요 지문들 또 나올 거니까. 답은 5번. 12번 문제. 이게 이제 실제 시험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냐? LH공사가 주어로 떴다. 그럼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자, 그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답은 1번. 꼭 요령입니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올 때 이거 외에는 복잡해서 안 나옵니다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는 거 알아놓으시라.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신고 해야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택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 상실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하여야 한다. 자, 오늘 또 팁. 우리 주택법에서는 취소라는 말 나오면 등록업자 조합 설립인가 취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하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데 주택법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전혀 없어요. 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주택조합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예를 들어서 착수기간 지났는데도 공사 안 한다, 착수 안 한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경매로 소유권 날라갔다,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 날라갔다 하더라도 분양 보증을 받으면 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A 공구, B 공구,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이럴 때 최초 공사 공구는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착수 안 하면 5년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착수를 했는데 공사 다 했어. 두 번째 공사 공구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를 착수해야 돼요. 근데 2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한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부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이거 어떻게 철거할 수도 없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공사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초 공사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5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가도록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최초 공사 구간에 공사 끝냈다. 그럼 나머지 공사 구간 들어가자. 그때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들어간다. 2년 넘었는데 공사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맞는 것들이니까 그 총 사업비 10% 감액 증감하는 변경할 때 주택조합이면 변경 승인 받는 건 맞아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 안 받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지문이고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일단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으니까 14번. 예전 기출문제 알맞은 것은 600세대 이상으로 할 때 전체 세대수가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놓고요. 14번의 답은 쉽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매도 청구 아까 설명을 다 한 건데 그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남은 땅에 대해서 알박기를 못하게 권리 남용을 적용해서 땅을 사오는 거예요. 건축물도 매도 청구 됩니다. 3개월 이상 협의합니다. 60일 아니고 남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들어가려면 100분의 95% 이상 사용권 확보인 거예요. 그 100분의 90인데 이제 100분의 95, 이제 95%로 이제 용어는 표현 바뀌었는데 똑같습니다. 의미는 80%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아파트 지을 땅에 90%를 확보했는데 남은 땅의 소유자가 한 50명 된다. 10% 안 되잖아요. 2018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 소급해서 2008년 이전에 소유권 취득해서 가진 사람들은 매도 청구하면 안 돼요. 협의해서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서 땅을 사야 되고 그 사이에 한 7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5년 된 이런 사람들은 다 매도 청구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하기 이전 10년 그 전부터 가진 사람은 알박기 용도로 나쁜 의도로 샀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권리 남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 매도 청구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16번 사용검사. 주택법 조금만 하면 참 쉬운데요. 틀린 겁니다.
아까 사용검사는 시군 구청장, 이것만 알아도 1번 틀렸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요, 사업주체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 파산 났다.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으면 돼요.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마저 파산됐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꾸려서 잔여공사를 시공을 하고 사용검사 받으면 돼요.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합니다. 15일 내. 17번 주택 공급 옳은 것은 자, LH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한다. 신고할 필요 없지요. 자, 주택에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모집한다고, 자,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을 받고 복리시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또는 국가 등이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야들이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건설하는 경우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또 실내부 촬영한 영상물 제작해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그러냐면 견본주택 지을 때와 실제 지을 때의 자재가 다르다든가 형태가 다 다르다든가 그러면 소송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요구하면 또 보여줘야 되고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하는 거 맞고, 자, 관광특구에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요. 적용받는다고 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서 둡니다. 시군구청장은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입니다.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답은 옳은 것은 2번. 18번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12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2배, 3개월간 거래량이 20%, 2개월간 5대1, 코딱지 10대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경쟁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 옳은 거니까 틀렸네요, 벌써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일단 냅두고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다고 해야 되고, 1개월간, 자, 거래량이 20% 이상 잔년 동기 나올 때 거래량 나오면 3개월이 돼야 돼요. 청약 경쟁률이 2개월이거든, 과거 소급에서. 요거 경쟁률 나오면 2개월이고, 보통 5대1, 작은 놈이 10대1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요.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2번. 시군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합니다. 답이 2번이죠. 옳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할 때 저당권 설정 등 제한되는 것, 부기등기 해놓으라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택법은 선분양인데 말이죠. 자, 착공과 동시에 뭐라고 되냐면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다른 조건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요. 그 땅에 건저당 같은 게 있으면 경매로 날아가니까 저당권 기타 잡등기 된 거 다 지워라. 분양에 보증을 받으라. 그러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하는데 입주자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돼.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는 시군구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승인 신청해야지.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대지 조성하면서 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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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사이 중도금 들어가요. 다 지었으면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전 등기를 해요. 그리고 잔금 받고, 자, 입주 예정자 이름으로 뭘 해주냐?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 기간 한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는 통보한 입주 가능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건설회사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공사기간, 즉 그 다음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요 사이 기간에 조성된 대지, 완공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 증여로 처분한다든가 전세권, 임차권 설정한다든가 저당권 설정해서 담보 설정해서 돈을 집단으로 해서 도망간다든가 그걸 막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저당권 기타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당권 기타 등기 못하는 시기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다 지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 이 기간이고, 그 다음에 공사 도중에 대지를 아파트 있는 땅을 누가 압류하면 입주가 난 다음에 경매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보전 등기 하자마자 누가 압류하면 경매로 날아갈 수 있거든, 주택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그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 해놓으라. 뭐라고 부기 등기 하냐면 이 토지는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이므로 아파트 있는 이 땅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이 땅을 매매 증여로 처분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등기를 못합니다라고 걸어놔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 해놔야 돼요. 부기 등기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땅을 압류했다. 압류하면 전부 무효다. 무효. 입주 예정자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지어진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으로 부기 등기 걸어야 돼요. 이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 마친 주택이므로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압류 같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등기 못한다고. 그래서 부기 등기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전부 얘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주택 건설되는 대지에 부기 등기 해놓으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라. 완공된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이런 표현들을. 틀린 것은 동의받으면 그런 거 설정할 수 다 있으니까 문제 안 되고요. 3번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 건설했으니까 등기 보존 등기 해야죠.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라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되고, 자 이때도 국가나 지자체, LH공사나 지방공사는 제3자에게 채무 이행 안 해가지고 경매로 날아가고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LH공사인 사업주체는 압류 같은 부기 등기를 목적물에서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할 필요가 없지요. LH공사나 국가나 지자체 등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갈 일이 없으니까 압류당하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얘들은 부기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꼭 투기과열지구가 나오면 자, 투기과열지구라고 나오면 얘 지정권자가 머릿속에 딱 외워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아래 끝들의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 지정할 때 높은 놈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시군구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장관은 1년마다 심의 거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투기과열지구는요 꼭 명심할 점이 몇 년간 못 파는 게 아니라 그
당첨된 분양권의 그 무형의 자격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간에 가변한 사람이 아파트 당첨되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다 지어서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기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잔금을 쳤더니 등기를 해줬어. 등기를 하면 분양권이 아니고 나의 집이에요. 나의 집. 여기는 분양권은 못 팔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혹시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한 2년이나 2년 6개월이면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입주하면 나의 것이 되니까 분양권의 상태가 될 수 없으니까 5년이라고 그러면 2년 만에 등기했으면 또 3년 더 입주해서도 못 판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파는데 건설회사가 짓다 말다 6년 7년째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5년 넘어서 제한하지 마라. 팔 수 있다. 근데 그런 건 팔리지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분양권인 상태를 전매 못 팔게 하는구나. 상속받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예외 또 쭉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 3번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10대1, 국민도 20대1. 자, 보통 5대1, 코딱지 10대1인데 이건 2개월간. 그 다음에 3개월간 같은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은 지역은 이건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그래서 30% 이상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좀 자극이 될 때,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돼가지고 사업주체 동의받아가지고 전매할 때는 제한 적용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갑이 만약에 사업주체 A하고 입주자 선정돼가지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 들어가다가 갑이 식구들 전부 데리고 해외로 이민을 간다. 2년 이상 해외로 간다. 지방 발령 받아서 갔다. 근데 지방으로 가더라도 수도권으로 가는 건 인정 안 합니다. 그럴 때 사업주체 동의받아서 전매하는 건 허용이 돼요.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들어갈 때도, 이혼하면서 배우자한테 줄 때, 배우자에게 이혼 안 하고 증여를 할 때도 허용이 돼요. 그 다음 단순 상속할 때도 허용이 되고, 만약에 이런 예외가 없는데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팔아서 돈을 받았어.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로 인한 이익이 있다. 얻은 이익이. 만약에 2천만 원에 차익이 생겼다.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때려버립니다. 이익이 1억이다. 그럼 이익 1억 자체가 벌써 3천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3천 초과했으니까 3배가 3천 초과할 때. 그러니까 1억이 이익이 생겼다. 분양권 팔아가지고. 그러면 최대 3억에 해당하는 벌금이 날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익이 한 5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3배 해봐야 1,500이니까 그때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3배가 3천을 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때린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택법인데, 이 주택법 20문제가 지난 2달 전에 제가 보내드린 문제하고 한 2개가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문제를 줘도 새롭고, 그러니까 이 주택법 같은 문제는 좀 쉬우니까 우리 명작 요약집 펼쳐놓고 기출문제 딱 펼쳐놓고 홀짝으로 이렇게 해서 한나절 정도만 딱 반복해서 한 2-3번 반복하면 이 주택법은 7개 중에 5개 맞힐 수 있어요. 꼭 복습을 좀 많이 해서 주택법 건축부에서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꾸준히 가서 우리 전부 공법을 고득점으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